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놓아버림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을 치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과거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때 그 감정이, 그 에너지가 풀려나지 못하고 내 안에 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어주는 과정이 놓아버림이 될 수 있겠죠. 그 과거의 감정이 일으키는 현재의 문제들이 있어요. 과거의 감정이 풀려나면 그러한 문제들도 함께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도 살펴볼 책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옴기니 박찬준,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과거 치유.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해결되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가 현재의 삶에 계속 나타나고 있음이 보일 것입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망가뜨렸다는 것도 알게 되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놓아버림이라는 이러한 감정의 잔재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쌓여있는 감정들을 조사해서 놓아버림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과거의 사건이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고 전혀 다른 의미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평가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지금까지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그 사건이 불편하게 느낄 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와 같은 전혀 새로운 맥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거 기억인데 그 기억을 대하는 나의 감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일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야 라면서 쓴 웃음이라도 지으며 꾸역꾸역 참는 것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맥락 만들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인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과거의 공경이나 트라우마 안에 선물이 숨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의 가치를 정신의학계에서 처음 알아본 사람은 빅토르 프랭클입니다. 프랭클은 자신의 명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요법으로 명명한 접근법을 풀이했죠. 그는 자신이 경험한 임상 경험과 개인 체험을 통해서 감정과 트라우마를 새로운 의미로 에워싸면 그 발생 양상이 현저히 달라지면서 치유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랭클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내면의 승리를 가져올 기회로 보고 나치 수용소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즉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다. 프랭클은 그때의 끔찍한 상황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는 재맥락화를 통해 인간 영혼의 심오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경험이라고 해도 모든 인생 경험에는 교훈이 숨어 있다는 거죠. 경험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실직한 한 실직자는 큰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는 남아있는 회사에 대한 미련을 잘게 쪼개서 하나씩 놓아버렸습니다.
매일 앉던 자신의 책상을 나는 놓아버릴 수 있을까? 매일 아침 만나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과의 그 아침 인사를 나는 놓아버릴 수 있을까? 그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놓아버리기 시작했고 현재 발생한 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시작됐죠. 시간이 흘러서 그는 한번 돌아보니까 자신이 다니던 직장은 성장에 방해가 되었고 그 안에서 판에 박힌 생활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하면서 괴양까지 얻었던 그는 실직하기 전까지는 그곳의 즐거운 면만 보았던 거죠. 일단 상황에서 벗어나자 그동안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치렀던 대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직한 뒤에 그는 새로운 능력과 재능을 찾아내는 일에 마음을 열었고 나아가서 더욱 유망한 직업을 새로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경험하고 발전할 기회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그 이면에 무의식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중요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경험할 유일한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무의식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이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제창한 이론의 일부입니다. 평생에 걸친 연구 끝에 융은 무의식 속에는 전체가 되고 완전해지고 큰 나를 깨닫고자 하는 선천적 충동이 있어서 무의식이 의식적인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해도 우리가 완전해지고 깨닫고자 하는 그 충동을 실현할 방법과 수단을 고안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생각, 감정, 육체 이것을 나라고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없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나를 아끼고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그렇지 않아요. 설사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곤란에 빠지더라도 그보다 더 큰 충동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더 큰 충동, 그 충동을 실현할 방법과 수단을 무의식은 반드시 고안해내고 맙니다. 나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거죠. 또 융에 의하면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지닌 어떤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를 그림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 개념을 억압한 것들의 일체로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위기라는 것들의 이점은 이러한 위기 덕에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위기를 겪으면서 보다 인간미 있고 폭넓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모든 인간과 공유하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들의 죄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었다. 나는 저 사람의 이런 부분들이 싫었는데 이제 보니 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었던 우리의 그림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자들을 인정하면 그 그림자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그림자가 힘을 잃는데요. 즉, 내게 어떤 금지된 충동, 금지된 생각, 느끼면 안 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보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것들이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휘둘리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보다 인간미 있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에 빠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감정적 위기를 해결하면 보다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는 평생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겁내는 것은 감정을
겁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을 정복하게 되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감이 커지고 기꺼이 더 큰 모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주저함을 낳는 근원이어서 이 두려움을 정복하면 이전에 우리가 꺼렸던, 그래서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생 경험에 들어가는 길 전체가 뚫리게 됩니다. 실직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다루는데 성공한 사람은 다시는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직장에서는 보다 창의적으로 일하고 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실직의 두려움이 있었기에 과거에는 얼마나 심하게 몸을 사리고 걱정하고 조심스러웠는지, 윗사람에게 굽실대고 얼마나 자존감이 상했었는지 그 과거가 차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위기가 주는 또 다른 이점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압도하는 가운데에서는 한눈 팔 새도 없이 자신의 상황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믿음과 목표, 가치관, 삶의 방향을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위기는 죄책감을 되짚어보고 놓아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꿀 기회이기도 하죠.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극과 극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증오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번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성장할 것인가, 분개하고 억울해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결점을 눈 감아줄 것인가, 화내며 따지고 들 것인가? 이번 경험을 나누고 기회로 삼을 것인가, 겁내고 억울해하는 겉모습 속으로 움츠러들 것인가?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감정 경험은 올라가거나 내려갈 기회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움켜쥐고 싶은지, 그것을 놓아버리고 싶은지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움켜쥐는 대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싶은가? 아니면 기꺼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싶은가? 그러면서 감정을 놓아버렸을 때 이로운 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년 동안 형과 말을 하지 않고 지낸 남자가 있었대요. 무슨 일로 그렇게 되었는지 형도 동생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을 섞지 않고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는 바람에 무려 23년 동안 형제가 서로 보살피지도 가족끼리 단란하게 지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항복기제 놓아버림을 알고 그 남자는 형에 대한 감정을 놓아버리는 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슬픔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린 온갖 것들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남자는 형을 용서했고 형도 이에 호응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둘 중 한 사람에게 옛 기억이 떠올랐대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이유가 테니스 신발 한 켤레 때문에 말다툼을 한 기억이었다고 합니다. 테니스 신발 한 켤레 때문에 23년간 대가를 치른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 괴로워하고 싶은가? 언제가 되어야 기꺼이 괴로움을 포기할 것인가? 그만하면 되고도 남는 것이 언제인가? 만약 이런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에 매달리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왜소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소함. 심술궂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경쟁심 많고 인색하고 의심 많고 비판 잘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죄책감 많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만심 강한 측면, 그것이 왜소함인데, 이 왜소함은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자존심만 고갈시키고 낮춥니다. 자기 혐오와 끝없는 죄책감, 벌을 받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왜소한 측면 때문입니다. 자신을 벌하고 싶은 마음, 나는 안 된다는 마음, 여기에 동일시하지 마세요. 그런 측면에 힘을 보태지 마세요.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대로 세상이 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한 결과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 내 안의 왜소함들,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매우 건전하면서도 내적인 변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 감정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머물렀네요. 이 작은 방 안에서 창틈 사이 먼지들이 내 마음 같아서 구석진 서랍 깊이 밀어둔 상자 하나 참아버리지 못한 미련들이 가득 차 있어요. 고장 낡은 신발 한 짝, 그게 뭐라고. 그 시절에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움켜쥐고 있었을까요. 상처인 줄로만 알았던 날카로운 기억들 손을 펴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저 지나간 조각일 뿐인데 가져갈 순 없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려면 무거운 마음을 이 문 앞에다 내려놓고 가야 해요. 두려움 말아요. 텅 비어버린 건 외로움이 아니죠. 다시 채울 수 있다는 눈부신 약속인 거죠. 이제는 떠납니다. 정들었던 이 좁은 방을 손때 묻은 미움도 오래된 후회들도 현관 앞에 가지런히 두고 갈게요. 안녕 고마웠던 나의 어제여 빈손이 되어야만 새 문을 열 수 있듯이 가벼워진 어깨 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는 몰랐었죠. 떠밀려 나온 줄 알았는데 문 밖을 나서보니 세상은 참 넓고 따뜻했단 걸. 그림자라는 것도 결국 빛이 있어. 생기는 건 못났던 내 모습도 추억이라 부르며 챙겨 넣어. 텅 빈 방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의자 하나, 그곳에 앉아 울던 어린 나는 이제 없어요. 고마웠어요. 덕분에 내가 자라났어요. 이제는 떠납니다. 정들었던 이 좁은 방을 손때 묻은 미움도 오래된 후회들도 현관 앞에 가지런히 두고 갈게요. 안녕 고마웠던 나의 어제여 빈손이 되어야만 새 문을 열 수 있듯이 가벼워진 어깨 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두고 가는 겁니다.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비로소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나의 오후를